진식 씨가 골방에서 나왔다. 예. 밑에다 넣어야지 못다 놔. 엄마 나 잡아줘 엄마가. 아, 잡았죠. 뭐 걱정하지 마. 아이고, 진짜. 형님만 엄마야. 아 갑자기 넓은 데로 오니까 떨리잖아. 문 밖이 두렵기만 하더니 모처럼 쏘인 바깥 공기에 시인은 마음이 설렌다. 기어서라도 일어나 아침 햇살 마주볼 수 있을까? 불어터진 라면이라도 웃으면서 먹을 수 있을까? 그렇게 또 내일을 기다리며 행복하게 잠들 수 있을까? 주인이라보다 또 참이가. 그리고 이제 어디 무서워 정말 이제 주영이도 군대. 다른 누구와 마찬가지로 박진식 씨의 아침은 욕실에서 시작된다. 하루 두 번 양치질도 거르지 않는다. 운동 안 신으라고 할때 구두는 안 신으라고 그래. 어머니가 도와주기는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씻고 닦는다는 게 불편한 몸으로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37살 진식 씨에게는 하루를 살아내기 위해 치르는 신성한 전초전이다. 두 평 골방은 진식 씨의 전쟁터다. 병마와의 투쟁을 위한 병기들도 갖춰져 있다. 하지만 혼자서는 역부족이다. 굳어버린 관절 탓에 늘 누워있다시피 한 진식 씨. 서 있기가 고공 외줄 타기처럼 아찔하다. 치매과에서 치료했어? 예 치료했어. 진식 씨의 몸도 병과 싸우는 치열한 전쟁터다. 강산이 아주 힘겹게 3번 바뀔 동안 몸이 서서히 굳어오면서 진식 씨의 피부도 온통 만신창이가 됐다. 상처가 한 번씩 나면 그냥 어마어마하게 무서웠어야 돼. 그 상처 한 번 나면 3년, 4년 동안.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지. 아이고 그거나 되면 아무것도 아니지. 상처는 살을 뚫고 뭔가 빠져나오면서 생긴 것이다. 몸속에서 나온 것들을 그대로 보관해뒀다. 엄마 손바닥에 부어봐. 네 손바닥 예쁘다. 여기 뼈가 몸에서 이렇게 빠져나오고. 돌 이렇게 등에서 이렇게 빠져나오고 전신에서 이런 몸에서 때문에 포화 상태가 돼가지고 이런데 모든 이런 데가 이렇게 이런 돌들이 빠져나오는데 이거 아니 많이 또 다 버렸는데. 돌 되는 인간 만화의 왕이나 저주를 받아서 돌로 변하는데 석상으로 변하는데 산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정말 제 잔인해요 제 병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병이었다. 8살 때부터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고 초등학교 졸업할 땐 걸을 수가 없었다. 세상은 두 평 골방으로 좁아졌고 할 일은 오로지 숨통을 조여오는 병마와 사투를 벌이는 일뿐이었다. 세상은 분주하게 아주 바삐 돌아가는데 나는 아주 정적인 금단의 땅에서 혼자 이렇게 버려진 채 나는 여기서 뭐하고 있는가. 어제도 나는 이 상태였고 그제도 나는 그랬는데 10년 전에도 나는 계속 죽어가고 있고 나의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가. 머리와 가슴 속에서 끝없이 맴돌던 생각들은 손끝을 타고 분출됐다. 그렇게 진식 씨는 시를 쓰기 시작했다. 빨간 꽃이 일시에 피어나다 동그랗게 퍼져간다. 온통 눈으로 뒤덮인 깊은 산속. 나는 이제 울고만 싶다. 울어도 자꾸만 큰 소리도 엉엉 울고만 싶다. 당장 어디론가 숨고 싶다. 울고 싶고 도망치고 싶을 정도의 고통 속에서도 살아야 했기에 시인은 살아야 할 이유를 치열하게 찾았다. 아버지와 겸상을 해본 지도 까마득히 오래됐다. 진짜 밥 먹어. 같이 이렇게 먹어요. 앉을 수가 없는 진식 씨는 언제나 방에 누워 독상을 받는다. 입맛을 잃었는지 진식 씨가 얼른 숟가락을 들질 않는다. 엄마, 응? 먹을 것이 없어. 먹을 것이 없다니. 다 그렇게 먹고 살지. 진짜로 볼 게 없어. 귀염 많이 받고 자란 막둥이답게 반찬 투정이 자연스럽다. 찌개에다가 막 밥을 말아 먹네. 국가 아닌데. 된장국도 말아 먹는 거요. 자신도 어른 나이가 됐다는 걸 진식 씨는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른 엄마 손맛에서 실감한다. 엄마 그 조미료 좀 적게 넣으라고 아무리 신신 당분을 해도 조미료 맛이 강하고 그럼 엄마는 또 안 넣었다. 누구 것만큼 넣었다. 이게 그런 거 보면서 그걸 느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확실히 늙으면 자식이 부모를 무시한다는 걸 느껴요. 모든 것이 이렇게 떨어진 것 같은 걸 느낀다니까요. 그래서 약간 그래요. 자식 봉양받을 연세에 자식보다 오래 살고 싶다는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모. 병원에서는 아들이 20살을 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곁에서 지극정성 돌봐줄 뿐 예고된 시간이 10여 년 지나기까지 가난한 부모가 진식 씨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다. 시그너치 돈 만들어 갖고 하면 시그너치 치료하고 오고 돈이 없은 게 20원 만들어 갖고 하면 20원어치 치료하고 오고 그렇지. 그런 것이 힘들지. 돈이 있으면은 확 맡겨놓고 좀 응? 무슨 병원에서는 지기가 연구한다고 해 맡겨놓고 가라 뭐더라 반날 그러면 맡겨놓고 가면은 자가 어떻게 되겠어. 자 듣는 년에도 응?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저런 병이 없고 외국에까지 연락을 해봐도 저런 병이 없대요. 저런 병이. 건강하게 태어나 총명하게 자랐던 막내 아들. 병이 아니었으면 남들처럼 교복도 입어봤을 것이다. 커서 뭐가 될까? 결혼은 어떤 사람과 할까? 그런 평범한 꿈과 세상에 대한 기억은 초등학교 시절에 멈춰 있다. 초등학교 동창 은정 씨와 성식 씨 부부가 왔다. 그래서 너희 집 한번 가보려고. 지금? 어. 뭘 타고? 지금 어떻게 가? 너 차 있잖아. 차가 짐칸에 타면 돼. 어떻게 짐칸에 타? 말도 안 돼. 아니야, 짐칸에 타면 돼. 그 여기 짐칸에 타면 돼. 스포츠카가 별거냐? 저기 뒤에 이렇게 거기다 탈 수 있을까? 그 좁아, 내 길이가 있지 않냐. 그러긴 해. 좁아. 그래갖고 그럼 가자. 갈 수만 있으면서 가는데 갈 수만 있으면서. 아버지, 들 것 좀 주세요. 들 거. 들 것으로 오면 몇 마디 나누지도 않고 진식 씨가 나가겠다고 재촉이다. 괜찮으셔. 있어. 잘 잡아. 허리 잘 잡아. 돼? 보고 와야 되지 않아? 아니 됐어요. 봐봐. 야, 아무도 없지. 짐칸에. 지난해 진식 씨는 20여 년 만에 병원에 들렀다가 아버지가 끝나냐. 거기서 간호사로 일하는 초등학교 동창 은정 씨와 마주쳤다. 그렇게 우연히 친구를 만나기 전까지 진식 씨는 10년 넘게 옛 친구들과 연락을 끊었었다. 바람 쐬도 괜찮아? 스포츠카구만. 시원하게 좋네. 좋지 시골이. 예. 좋은데 마냥 좋지만은 않다. 너희들 생각하면 눈물이 많이 나와. 누가? 너희들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왜 웃음이 나야지 왜 눈물이 나와? 아, 정말 눈물 나와. 눈물이 말라버린 줄 알았다. 어린 시절의 기억도 그때 봤던 하늘 색깔도 다 잊은 줄 알았다. 걔네들 다 잊었고. 진식 씨의 시간이 멈춰 있는 동안 친구들은 부모가 돼 있었다. 난 사실 그 친구들도 만나도 눈물이 나고 어쩌면 웬만하면 내가 이런 상황이니까 피하고 싶었어. 목이 메요? 울지 마. 울지 마. 어? 아니 정말이다. 웃어. 그래. 웃어야 엔돌핀이 막 팍팍 생기지. 솔직히 힘들어. 정말 보고 싶고 애 친구들이 그립고. 근데 집에서 골방에 굳어가는 몸속에 자신을 가둬야 했던 시간. 그 기막힌 세월을 누가 알까? 나에게도 10대가 있었고 20대가 있었는데 나는 내 이름을 잊어먹고 살았어. 그런 생활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는 누굴 만난다는 것이 두렵더라. 두려워. 아예 혼자 있는 게 편해 이제. 너희들이 지금 미래를 살고 있잖아. 고민도 있고. 그렇지만 나는 그게 아니잖아. 이쪽 손 다 안 펴져? 이 정도까지. 밑도 끝도 모를 어둠 속에서 진식 씨도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이날 밤 골방에서 다시 혼자가 됐다. 여기서 진식 씨도 청춘의 통과 의리를 남몰래 치렀다. 20살이 넘고 하니까 잠 못 이루는 밤도 많고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이때는 이제 또 사랑이 그립더라고요. 이때면 정말 뭐랄까 그러면서 느꼈어요. 아 나도 청춘이구나. 청춘의 시기가 다가왔구나. 뭐 커피가 그립고 왠지 커피가 마시고 싶고 제가 병석에 있지만은 뭔가 좀 낭만이 좀 그립고 저에게도 그러더라고요. 이건 이제 아주 예전의 얘기고 요즘은 새벽에 잠 못 이루고 이렇게 새벽에 달이 휘영청 이렇게 밝은 때 달빛이 방에 스며들 때 누군가 그립더라고요. 요즘. 무덥던 지난 초복. 네, 순창에 짜짜로요. 예. 여보세요, 짜짜로죠? 저 배달 됩니까? 이 농협 옆에 그러니까 단협 옆에. 단옆에 여기 단협 옆에. 그거 맞아요. 웬일로 복날 진식 씨네 집에서는 삼계탕 대신 자장면 냄새가 진동을 했다. 뭘 복나다고 진씨가 아버지 생각고 다 이렇게 간짜장 시켜드렸대요. 아버지 좋아하시네. 복나다고 진씨가. 맛있네요. 간만에 보니까. 모처럼 입맛이 돌아왔다. 이보다 맛있는 음식은 맛본 적이 없다. 짬뽕을 내가 국민학교 때 먹으면서 이건 천국의 음식이다. 그걸 다 썼네. 나는 정말 그때 짬뽕을 먹으면서 짜장면이 친구들은 맛있다고 했는데 짬뽕을 먹으면서 그 해물 국물을 먹으면 이건 정말 천사의 음식이다. 그 뒤로 제가 많이 아플 때 어머니가 짬뽕을 시켜줬는데 먹지도 못하고 아파서 썰렁하구만.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데 틀린 박수 쳐야지. 그래야지. 신청곡. 18살 섬색시가 순정을 바쳐 된다. 사랑한 그 사람은 총각 선생님 서울의 가지를 마오 가지를 마오. 아 잘한다. 근데 이렇게 한디. 믿는지 거기도 웃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싶었다. 다 그런 거 부르지. 응. 난 정말 엄마는 좋아요. 정말. 아픈 나가도 엄마 발작만 들어도 기분이 나고 정말이지. 정말 좋아요. 막 하늘 날 것처럼. 내가 이제 나이도 먹었지만은 엄마 곁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한편으로 그런 감사를 좀 드려요. 내가 아팠기에 어머니 이렇게 애정을 이렇게 많이 받았고 정말. 올해 초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와 진식 씨는 눈물을 쏟았다. 평생 꾸준히 일만 하고도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병든 자식을 위해 일선을 놓지 못하던 아버지가 간성 혼수로 쓰러진 것이다. 아버지가 정말 이번에 쓰러지시고 얼마나 울었던지. 엄마, 나 예전에 많이 울었지? 아버지 때문에 뜨거운 눈물때나 뺐지. 나 엄마 죽었어. 그래서 올라가 불었어.
아이고 매자 힘을 푹푹 쏟아지면 그냥 그러대야. 아버지가 그렇게 쓰러지신 때 눈물이 나왔지만은 아버지가 30년 동안 술을 드시면서 그래도 술을 드시면서 나름대로 즐거우셨을 테고 그래도 아버지가 힘든 일을 그 청소부 하시고 연탄배달로 일하시면서 그 시름을 또 자식도 아픈 그 시름을 한 잔술로 달래시지 않았나 그마저 없었다면 아버지가 얼마나 힘겨워 하셨겠는가. 먹을 거 다 먹어 삼기는. 병이 생긴 뒤부터 진식 씨의 머리는 어머니가 도맡아 깎았다. 두피에 난 상처 때문에 남의 손에 맡길 수가 없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지가 깎아줬어요. 어머니는 평생 머리를 깎아주겠다고 했다. 또 몸도 아프고 괴로운 게인가 머리를 그냥 이렇게 신경을 쓰라고 얘기하네. 지독한 장애를 가진 아들을 반평생 품 안에 품어줬던 어머니. 성한데 없는 몸으로라도 살아만 있어달라고 어머니는 소망했다. 지금 멋지게 하세요. 찬물 얼마나 차는데. 변해가는 모습이 싫어 도망가고 싶을 때마다 어머니는 나를 붙들어 주셨다. 내 영혼의 선명한 주홍 글씨. 시한부 삶을 16년이나 더 살고 있으니 기적이다 싶겠지만 신의 가호 이전에 어머니가 보듬어 주셨기에 이 자식에게 생기를 퍼주고 계시기에 나는 오늘을 살 수 있으며 내일도 볼 수 있다. 아이고. 근데 이분이 석회화증을 앓고 있는 저와 좀 비슷한 케이스라고 해요. 근데 이분은 상태를 보면 저같이 중증은 아니고 여기 써있잖아요. 칼슘 요 하얀 거. 지난해 다니던 병원에서 준 외국 논문을 진식 씨가 다시 꺼내봤다.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회복할 수 없더라도 더 이상 악화만 되지 않았으면 며칠 뒤 병원에 가보기로 했다. 조금 천천히 좀 가는 방향으로 좀 해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멀미약을 붙였는데도 멀미가 진식 씨를 괴롭혔다. 한 시간 걸려 병원에 도착했다. 본격적인 검사를 위해 입원을 하기로 했다. 오랜 독방 생활 경험에 대한 배려로 1인실이 주어졌다. 대항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병일 거라고 짐작할 뿐 병마를 마주할 용기는 없었다. 병원 오니까 너무나도 홀가분하네요. 와야 될 때는 온 것 같고 자꾸 주저주저 했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 단단히 받아들였으면 좋겠네요. 제가 막연히 집에서 내 마음이 이렇겠지 안 좋겠지 하는데 진식 씨의 몸은 어떤 상태일까? 방사선 촬영이 이루어졌다.
몸 안에 무엇이 어떤 모양으로 있길래 온몸이 굳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7, 8 부분으로 나누어 전시를 촬영했다. 됐습니다. 이제 한 번은 됐고요. 자, 그대로 우선 계십시오. 주목할 만한 결과가 나왔다. 요 어깨 주위 여기 석회 보이시죠? 조금 확대해 볼까요? 근육을 따라 하얗게 보이는 물질이 형성돼 있었다. 증상도 호소하시는 것 같아요. 석회, 즉 칼슘이 침착돼 만들어진 물질인데 이렇게 심한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고 했다. 지금 골다공증도 와 있고 그런 칼슘들이 이제 피부나 근육에 이렇게 끼어 있죠. 보시면 대퇴골부인데 마찬가지죠. 이렇게 길쭉길쭉하니 근육을 따라서 있는 석회화입니다. 이렇게 무릎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런 석회화 때문에 구부러지겠어요? 관절이 안 구부러지죠. 그래서 그게 지금 이어서 컴퓨터 단층 촬영을 실시했다. 석회가 피부로부터 몸 안쪽을 향해 얼마나 깊은 데까지 침투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몸의 단면을 들여다보는 검사다. 진식 씨의 막연한 두려움처럼 심장 등 내부 장기에까지 석회가 들어차 정상적인 기능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간슬개 위 비장 그렇거든요. 이건 신장이고요. 근데 보강에 있는 그 우리 중요한 장기들은 석회화가 없어요. 단지 이분이 지금 석회가 진행되고 있는 부위는 피부, 그다음에 이렇게 근육층 이렇게 심한 석회화가 보이죠. 내부 장기는 특별한 이상이 없어요. 둘째 날 검사를 마치고 병실로 들어가기 전에 병원 여기저기를 둘러보기로 했다. 집에서 늘 컴퓨터를 끼고 살았던 터라 모니터가 아른아른했었다. 그런데 남들처럼 앉을 수가 없어 진식 씨에겐 있으나 마나다. 사람들 사이에 있으니 진식 씨는 괜히 설레고 신이 난다. 사람들 사이에서 외로움이 덜어지고 환자들을 보며 위로를 얻는 것 같다. 벅차기도 하고 또 그만큼 떨리기도 하고 혼자만 있다가 이런 데 나온 것만 해도 이렇게 세상 구경한 것 같잖아. 그지. 저런 산천은 산도 보고, 저런 나무도 보고, 차도 보고, 여기 사람도 많이 보고. 이게 단적으로 이렇게 병원에 오니까 다른 건 몰라도 또 아픈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나만 아픈 것이 아니구나. 이번 병원 나들이가 진식 씨에게 세상과 사람들 속으로 나가는 첫걸음이 돼줄 수 있을까? 진식 씨. 다음 날 조직 검사가 예정돼 있는 날이다. 조직 검사 하기가 싫어요? 안 낫고 하니까. 아이고 그런 걱정하지 말고 아프도 안 해요. 아프도 않고 아니야. 피부를 아픈 것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픈 건 그 정도 참는 건 정말 문제가 아니고 상처 안 아물까봐. 정말 안 아물어요. 안 아물고 또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제 폐가 당뇨가 아니래도 피부에 칼슘들이 많이 있어서
아무런데 방해를 제가 그동안 경험을 해보니까 한 30년도 이렇게 박신희 씨 말이 맞는데 예. 그 머리랑 시트 찍은 거 보면은 속은 다 깨끗한데 피부하고 근육에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이 뭔지 응? 그거 아는 게 중요해요. 응? 잘 듣고 하세요. 응? 걱정 마시고. 응? 아무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럼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선생님이 그 피부과 교수님 알아서 잘 하실 거예요. 네. 피부와 근육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조직 검사가 이루어졌다. 부분 마취 후 복부의 피부를 드러내기로 했다. 이미 실시된 컴퓨터 단층 촬영을 통해 석회가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부위다. 석회화가 진행된 피부 조직의 적출이 끝났다. 이게 표피, 진피, 지방층. 이 작은 덩어리가 30년 동안 진식 씨를 괴롭히던 병마의 정체를 밝혀줄까? 그리고 진식 씨의 전쟁도 그 끝이 무엇인지를 드러낼까? 못다한 사연들을 전해보렴마. 아무리 울어봐도 과거는 흘러갔다. 깊은 가슴은 과거가 그리워요. 건강했을 때. 근데 울어본들, 뉘우친들 과거는 흘러갔죠. 집에서 노래 부르면 엄마가 장소 맞다가 못 부르요. 어디로 가야 하나 멀기만 한 세월 나의 창을 두드리는 그대가 있고 여기도 보면 머리나 목이나 이 뒤쪽으로 해가지고는 이렇게 대칭적으로 홍반이 있으면서 피부 위축도 있고 이렇게 실핏줄 모세혈관 확장 같은 거 있잖아요. 연골이 연골이 바로 보이는 거죠. 보인다, 맞다. 예. 응. 피부가 너무 얇아져 있다 얇아지니까, 보니까 바로 연골이구나 예.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피부 근염 때 나오시는 있지 않을까. 피부 밖으로 이러한 석회화들이 우유처럼 우유빛으로 빠져나오고 이런 심한 석회화가 보이는 질환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연소성 어렸을 때 생긴 피부 근염 그런 거를 연소성 피부 근염이라 하는데 그 질환이 이렇게 심한 석회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보니까 피부 근염 때 나오는 특징적인 피부 소견이 아직도 좀 보이는 것이 있고 더군다나 피부 근염 즉 근육의 염증으로 인해서 근육에 위축이 와가지고 거동이 힘든 그런 것도 지금 보시면은 보이니까 너무 오래되셔가지고 이제 피부 소견은 이제 그랬다는 그런 흔적만 조금이. 그러니까 박진식 씨가 그 하는 말씀처럼 그 조금 빨리 시작했으면이 치료 빨리 시작했으면은 그런 좀 아쉬움이 남네요. 3년 전에는 감도가 없었어요. 아 그랬어요? 늦었다는 말 한마디에 어머니는 가슴이 내려앉는다. 이임지가 왜냐면 이제 그 아트로 머슬 아트로 자체가 어머니는 내내 마음이 편치 않다. 이렇게까지 안 됐을지도 모르는데 가난한 부모 둔 죄로 30년 동안 비용을 태산만큼 키운 건 아닐까.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지난 세월이 어머니는 간스럽기만 하다.
지금이라도 치료는 가능한 걸까? 여기가 이제 지방 조직이 있고 지방 조직 제일 밑에 여기에 보이는 것들이 석회화된 병변들이거든요. 석회화된 병변이 지방 조직 제일 밑에도 있고 지방 조직 사이사이에도 있고. 석회화를 초래하는 것이 피부와 근육에 있는 염증이므로 염증을 제거하는 치료를 실시하기로 했다. 석회화된 병변이죠. 피부 가까이에 표피 바로 아래까지 이제 다른 부분에서는 그렇게 나왔겠지만은 그 석회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고 또 환자가 더 깊이 조직 검사를 한다면은 근육에도 물론 있는 것은 뭐 엑스레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지만은 그런 석회화를 약물 치료나 외과적인 치료는 좀 힘들 것 같고 약물 치료를 통해서 석회화를 해결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보고된 외국 임상 사례들은 약물 치료의 효과를 입증해준다. 피부에 심한 석회화가 있었고 그래서 치료 후에 아주 굉장히 호전됐고 그 결과로 환자가 이렇게 운동하고 움직이는데 많은 개선을 보였다. 그래서 이미 박진식 씨 병이 많이 진행돼 있지만 지금은 적어도 저희가 환자 병이 어느 쪽으로 흐르고 있는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완전히 정상인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는 저희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그 석회화가 진행하는 것을 막는 것만으로도 환자가 더 나빠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또 의료진이 진식 씨를 찾았다. 안녕하세요, 박진식 씨. 그래요. 불편하신 거 특별히 없으시고. 지금 국내 그 희귀약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 박진식 씨가 보신 그 논문 있잖아요. 그 경우는 프로베네시드라는 약을 써서 좋아진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뭐 가격이 아주 고가는 아닙니다. 응? 아주 고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 운송비가 비싸지. 그 시킬 때 200 태블릿 시켜가지고 운송비 똑같겠지 뭐. 그냥 한번 배달하는 거니까 200 태블릿이면은 한 7개월, 6개월 이상 드실 수 있겠다. 예. 별로 안 비싸. 고가 약은 아니에요. 옛날에 페니실린 처음 나왔을 때 쓰던 약이에요. 페니실린이. 페니실린 효과 오래 지속시키려고 쓰던 약인데 그게 아마 요 병을 개선시키는 어떤 효과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시도를 해볼만 하겠죠. 예. 고맙습니다. 예. 곧 신청하자. 저기 있어요. 예. 내일 뵐게요, 선생님. 그래요. 네. 여기 아프시면 이야기하세요. 조직검사 하신대. 그다음 피검사 특별히 문 없어요 지금. 뜻밖에도 진식 씨 표정이 밝지만은 않았다. 근데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여요. 안도의 마음은 별 이상 없다니까 안도의 마음이 들긴 해도 저는 좀 뭐랄까 차라리 어디가 많이 안 좋아서 저는 정말 이제 끝났으면 했거든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좀 있네요. 그 전에 하도 아플 때면 이 고비만 넘기면 좋아지겠지 하다가 어느 순간 차라리 이 고비가 넘기지 이 고비에 차라리 내가 끝났으면 늘 않고 하니까 그런 마음이에요. 막연히 이런 심정을 쳐다보게 든 것이라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네요. 기호는 다 썼는데 연장전을 명령받은 선수처럼 가느다란 희망을 계속 붙들고 있기가 지금의 진식 씨에겐 너무 버거운 걸까? 다음 날 정신과 상담이 있었다. 지금은 어떠세요? 또 막 초조하고 오늘 어떻게 오늘 하루를 또 보낼까 막 그런. 아무래도 이제 오랫동안 누워 계시면 그 몸에 뭐 혈액순환이라든가 신경 물질의 순환이 잘 안 되면서 전반적으로 기력이 좀 다운되거든요.
부담시 막 살아있는 것이 두렵고 네. 응? 사람들 만나는 것도 막 두렵고 뭐 내가 뭔 큰 집에 불을 질러볼까도 막 네. 그 자해도 하고 싶고 또 막 똑같은 생각이 계속 반복해서 되고 또 생각이 막 폭주를 하고 제가 글에도 썼지만 결국에는 막 제 정체성 막 이런 것까지 막 혼란스러웠는데 나중에는 그냥 라면 한번 끓여 먹고 느긋하게 만화책 하나 보는 게 오히려 이게 치료법이구나 그걸 내가 느꼈어요. 사실은 이제 의사들이 그렇게 그런 식으로 치료를 유도를 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본인이 터득하셔서 지금 그렇게 하시는 아주 잘하신 건데 근데 이제 또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저희들하고 같이 또 이야기하고 또 약물 복용하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발휘되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효율적으로 최대한 생활할 수 있도록 복합적인 접근을 하는 그 긴 세월 마음의 지옥을 혼자 다스렸을 아들 생각에 가슴이 미어진다. 하지만 쌓여있던 것들을 털어낸 자리를 진식 씨는 이제 새로운 것들로 채울 수 있을 것 같다. 진식 씨가 마지막으로 사람들과 찍은 사진 속엔 20살의 청년이 있다. 그 뒤 그는 오랫동안 사면의 벽 속에 숨어 있었다. (17년이) 지나고 진식 씨가 다시 문을 열고 나왔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그동안 시로 노래했던 것들을 삶으로도 말하고 싶다. 병원 문을 나서면은 왠지 나도 환자가 아니라 사회인이 된 듯한 느낌도 들고 이대로 어디든지 가볼 수 있을까? 날라가버려. 엄마 떼놓고. 그래야 하늘로 날아. 하늘나라 올라가. 나 날아가면 엄마들 팔뒤꿈치 잡고 올라와. 안 따라가. 아이고 얼마나 너고 사는 세상이 그리워서 또 밭떡없이 또 따고 올라가. 좋잖아. 어머나. 천국에 날아가구만. 먼 곳에 있어 손 닿지 않지만 누구에게나 골고루 비추는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어 시인은 행복하다. 희망이라는 별은 아주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딸 수가 없는 건지도 몰라. 희망이라는 별은 가까이 갈수록 자꾸만 멀어져.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희망이라는 별을 가슴에 따놓은 건지도 몰라. 괴로울 때나 힘들 때, 슬플 때, 그 희망을 가슴 속에서 살며시 꺼내서 희망을 느끼는 건지도 몰라.